오늘 세션 순서는 첫 번째는 업데이트 내용을 잠깐 리뷰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템플릿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이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1인데요. 실제로 바뀐 내용이 3.1로 바뀌었는데, 우선 이 문자 DB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DB가 추가가 됐고요. 그 문자 DB는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이 이제는 추가가 돼서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크게 템플릿은 어떠냐면은 영역이 5영역입니다. 첫 번째 리마인더. 리마인더는 계약이 이제 만기가 되면은 여기에 상품이 뜹니다. 그때 우리가 또 만기가 되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들은 보장성은 대부분 20년 납 100세 만기지요. 납입이 끝날 때 20년은 잘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한 거는 요즘에 단기납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단기납 종신 같은 경우는 7년 납, 10년 만기 뭐 좀 많이 얘가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력 영역은 딱 3가지입니다. 청약 입력, 그리고 제안서, 활동 입력, 폴리 순수한 기능만 놓고 보면 이 3가지예요. 실제로 설명을 듣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객 검색, 그리고 계약 검색 했던 거, 그리고 제안서 검색, 활동 검색, 그 다음에 통계예요. 통계인데 이전에는 여기 내가 팔았던 보종들, 그리고 보험사별로, 첫 번째는 이제 보험사별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종별로 내가 어떤 상품을 많이 팔았나, 그러니까 저축성, 그리고 보장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새는 이제는 차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차트별로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았는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항목들은요, 추가하면은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1년 동안 내가 어떤 상품들을 주력으로 팔았는지 나중에 한번 통계를 내볼 수 있죠. 여기 이 필터를 클릭해 보면은 이 청약일 기준으로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판매했던 내용들을 통계를 내서 들어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젠 보종별로입니다. 내가 보장성을 총 몇 건을 팔았는지, 저축성을 몇 건을 팔았는지 이렇게 차트로 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별 통계는 얘는 캘린더고요. 그래서 언제 내가 계약을 했다라는 걸 이제 캘린더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월별 업적은 내가 여기서도 필터에서 날짜는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9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면은 이제 이번 달에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았는지 그게 통계가 나오고요. 연간 유지 계약은 내가 1년 동안 얼만큼 내가 판매를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한 겁니다. 이게 연간 통계는 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템플릿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는 활동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 청약서라든가 제안서 같은 것들을 몰아서 관리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고객 파일의 형태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뀐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부터 먼저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검색에서 여기 보면 고객 정보란이 그때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커피 세션 때 진행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순수하게 템플릿을 통한 관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통계만 먼저 볼게요. 연간 통계에서 여기 보정별 보면 차트가 없는데요. 통계를 수정하시려면 잠금 눌러주시고 여기 플러스, 그럼 여기 차트가 나옵니다. 차트 눌러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계약에 관련된 거니까 계약 DB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떠한 그래프로 할 것이냐, 저는 내가 판매했던 상품별 판매 추이는 이렇게 막대로 하고 표시 대상은 보험사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사별로 어떤 상품을 많이 팔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룹 대상은 숫자, 많이 판 것을 왼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 넣고요. 현대가 또 여기 있네요. 정렬 기준은 수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판 게 왼쪽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사 없음, 얘는 0값 생략, 0인 거는 우선 안 보이게 내가 판 것만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지나서 보면은 아, 내가 어떤 회사를 주력으로 판매했구나 한번 통계를 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차트 연결은 모든 건 다 계약에 관련된 거니까 무료는 한 개밖에 안 되나 보네요. 저는 유료를 써서 당연히 이 차트가 두 개가 이상 되는 줄 알았는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얘 사용법을 제가 이제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새로운 고객님과 상담을 준비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청약을 진행해서 청약서까지 입력하는 거 우리가 하는 상담의 전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템플릿을 통해서 내 활동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활동 입력 여기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 활동 입력을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새로운 게 생깁니다. 신나라라는 고객님, 신나라 고객님 상담, 신나라 고객님 그리고 고객명 날짜는 상담 날짜겠죠. 요때 하고 시간 여기 보면 시간 포함 시간도 같이 적어놔요. 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간 적혀 있고요. 프로세스는 초반이니까 PT,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상태는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주일에 약속이 한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홍길동 얘는 그냥 계약 리뷰 그리고 날짜는 똑같이 뭐 얘는 8일이다. 그리고 시간은 2시에 보기로 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리뷰니까 저기 리뷰 이렇게 캔슬되면 여기에서 뭐 미실행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 진행으로 바꿔놓습니다. 특별히 약속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럼 여기에서 작성해 놨던 내용들은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럼 얘네들이 사라진 게 어디 갔냐? 활동 현황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여기에서 요걸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신나라 고객님 여기 보면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FF를 받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하는 경우는 상담 시트를 눌러야겠죠. 이렇게 뭐 어떤 걸 상담하겠다라고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죠. 상담 내용을 그리고 나서 상담이 끝나면 상담 시트를 나중에 다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이로 상담 시트를 만들거나 고객 파일을 만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 내용들을 보지만 나중에는 그 내용이 상담 시트 자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 얘기는 잘 정리해 놓은 그냥 불필요한 종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정보로 재가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족력이 있대요. 엄마가 유방암으로 치료하다가 나중에 자궁암으로 소천하셨대요. 암에 대한 니즈가 높아요. 보장에 대한 니즈도 높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그럼 상담을 쭉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그럼 상담 요약에서 가족력, 엄마,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 그럼 다시 활용한 정보는 뭐냐? 암 니즈 높다예요. 암 니즈가 높다. 그럼 상담이 끝나고 나서 초반에 처음에 갔을 때는 얘를 상담할 때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가져가고 고객과 함께 이 내용들을 얘기한 다음에 상담이 끝난 다음에 얘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담 이제 전에 여러분들이 상담 내용 하는 것들을 쭉 작성하고요. 중요한 거는 상담이 끝난 다음에요.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상담 내용을 어떻게 했지? 필요한 정보만 핵심 정보만 이렇게 추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종이 상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이 상담을 한다.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얘를 그냥 이런 거 할게요. 찍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바로 여기다가 첨부하세요. 종이 상담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A4지 종이 상담한 내용을 여기다 바로 넣습니다. 얘를 넣는 거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적지만 그 우리가 또 끄적끄적이면서 했던 핵심 정보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상담한 거는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암 니즈가 높다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을 상담할 때 이 내용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중요도를 표시해 놓습니다. 중요도요. 다시 와서 얘를 정리할 때는 고객님 빼고 최대한 키워드만 넣습니다. 키워드만.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필요로 하다.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럼 진행 중이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또 진행을 해요.
그러면 신나라라는 고객을 또 다시 만나야겠죠. 그때는 내가 제안서를 가져간다든가 혹은 2차 상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신나라 2차 상담. 다시 잡혔어요. 요때 했는데 그냥 요때 다시 잡았어요. 프로세스는 다시 그냥 PT로 간다 칠게요. 그럼 다시 얘가 실제로 진행이 돼요. 그럼 여기로 내려왔죠. 이때 내가 다시 상담 시트를 작성을 해요. 그럼 내가 이전에 상담했던 내용들 다시 봐야 되잖아요. 참조 문서를 누른 다음에 신나라를 치면은 네, 이렇게 이전에 상담했던 게 나와요. 요걸 참고해서 여기 넣으면은 내가 다음 상담 시트를 작성하거나 클로징을 할 때 여기서 이전 상담 내용을 내가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표시한 거는 뭐냐면 참조 문서를 눌렀을 때 신나라라는 고객을 많이 만나면 신나라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냐, 요건 이번 거니까 그렇고 그나마 이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이 상담 시트가 하나밖에 없지만 자주 만난 사람들은 상담 시트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상담 시트를 혹은 상담 내용을 다시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상담 시트를 작성을 해요. 우리가 정보 블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만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나라 상담이라고 해서 신나라의 내용만 볼 건 아니죠. 암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상담했던 내용이 있다. 다른 고객이지만 다른 고객도 참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고객, 가족력. 키워드로 정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 김순이라는 사람이 가족력이 있네. 그리고 이 사람도 가족력이 있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그때 상담을 어떻게 했지? 보면은 이 사람 상담 내용이 엄마는 유방암 투병, 아빠는 심장질환 약 복용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상담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은 상담 내용을 내가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게 많겠죠. 우리가 상담을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기록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와서 그 내용을 정보로서 재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보험에 대해서 다시 상담을 진행한 거예요. 암보험 상담 진행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2차 상담 그리고 키워드 아까 제가 이게 암보험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는 거예요. 상담까지 하고 이제 제안서를 받아보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상담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PT에서 다음 단계는 이제 뭐 FF는 받을 수도 있고 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 이젠 제안서로 입력을 해요. 제안서 작성. 그러면 신나라 암 제안서 하고 얘를 눌러보면은 여기 몇 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은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우선 제안서를 눌러보면은 템플릿은요 내가 자주 쓰는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형태가 자주 쓰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게 제가 주로 쓰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땡땡땡 팀장입니다. 요청하신 뭐 보장 분석 그리고 혹은 제안서 보내드립니다. 목차 체크 포인트 그리고 내가 설계할 때 설계 포인트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암 진단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적고 제가 두 분한테 지금 문자 보내드렸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느낌을 잠깐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메일로 또 제안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메일에다가 링크만 첨부하는 거예요. 링크 첨부는 여기 공유, 게시 그리고 요거 게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발송을 한 거예요. 사용자 지정 복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변경사항 게시 그래서 이렇게 제안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제안서도 이제 진행 중이었다가 제안서는 딱 그거겠죠. 수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수정 누르고 수정 사항들 여기에 보면은 댓글은 여기다가 수정을 해요. 그럼 고객도 똑같이 보라고. 수정 사항 보험료가 높다. 보험료를 낮춰주세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체크를 바꾸고 수정 사항 보험료가 다소 높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수정 사항을 한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보는 거는 링크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도 링크는 처음에 보냈던 그 링크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다시 보내드려도 되고 다시 그냥 그 링크를 열어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려도 됩니다. 제안서까지 보낸 다음에 그럼 수정사항에서 이제 결론은 청약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오류입니다. 오류와 거절은 뭐냐면 거절은 아예 그냥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류는 뭐 다음 달에 할게요, 다다음 달에 할게요, 뭐 그런 진짜 할 건데 딜레이 되는 거. 항상 그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려요. 질질 끌면서 심한 고문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행 단계가 저는 그 한 달이 되면은 항상 얘를 그냥 딱 정리를 해요. 보류할 것이냐, 아예 그냥 거절로 끝낼 것이냐. 청약이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래서 청약이 딱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제안서 검색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청약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까 이 신나라 암제안이 그냥 거절이다. 그러면 여기 전체 보기니까 그렇고 여기에 보면 또 거절된 것만 따로 나와요. 거절과 보류. 이렇게 수정사항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 가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제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 동료 중에서는 그때 제안했던 그 제안서들을 파일로, 그 PDF 파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일일이 열어보는 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나중 가면요. 그게 한 번에 내가 하나의 파일만 해서 제안서를 해서 오케이 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상품 여러 개 제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혼합 설계에서. 그런 경우는 또 그게 몇 번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 가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제안을 했지? 그게 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만약에 거절은 아예 다시 보지 않는 거고 보류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고 제안서 올리면은 내 제안서 이런 제안서 내용으로 내가 했구나. 그렇게 보고선 다시 어프로치를 할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제안서까지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청약을 했어요. 청약서 입력은 그냥 이 계약을 했다고 칠게요. 청약서 신계약 입력. 그럼 여기 상품명. 실제로 저 이렇게 씁니다. 드래그해요. 드래그하고 상품명 넣고 고객명에다 이름을 넣습니다. 신나라. 그러면 고객 파일이 이제 여기에 생겨납니다. 신나라가 여기에 자동으로 고객 파일이 생겨나요. 보험료는 여기 10만 원 할게요. 10만 원 했고 보종은 보장성, 보험사는 매트라이프. 없으면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납이 월납이고 납기는 20년 납이다 칠게요. 그리고 저는 제안서랑 약관을 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상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제안서 검색을 하죠. 신나라. 여기 제안서 있네요. 요거였구나. 이때 연결을 해요. 암 제안서. 그래서 내가 요 청약을 했구나. 설계안이랑 그 상품 설명서 그리고 약관. 얘는 뭐 입력을 하셔도 되시는데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저는 다 입력을 합니다. 약관을 다운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귀찮거든요. 요 V자 표시한 것만 입력하면 돼요. 얘네들은 뭐 하시면 좋고 제안서도 하면 좋고 근데 제안서 없이 그냥 원스텝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입력을 다 했어요. 체크하면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때 저는 여기에서 고객명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고객명은 여기도 이름을 넣으면은 그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저는 그때 넣지 않고 청약이 들어가면 그때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하냐? 아까 제가 제안서는 아까 연결이 됐으니까 여기서 제안서 했으면은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청약이 들어가면 따로 수정을 해요. 여기서도 고객 이름을 넣고요. 활동에서 아까 신나라. 고객명은 신나라였죠. 그리고 여기서도 신나라. 만약에 얘가 없으면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도 내가 신나라 만났는데 활동 신나라 상당히 뭐였지? 신나라 치면은 신나라 이렇게 나와요. 요거 하면 신나라랑 여기 연결돼서 나온 거고요. 그럼 여기도 그냥 신나라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왜 연결하냐? 고객 파일에서 신나라를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고객 파일을 누르면은 계약서
네, 여기 이렇게 내가 했던 계약 여기 바로 나오고요. 해지하면 여기 해지 떠요. 오, 요거 제가 안 된 게 왜냐면 왜 안 되냐면 네, 요 상태. 요거 제가 다시 넣어야겠네요. 그리고 제안서를 내가 보냈는데 지금 만약에 이 고객 중에서 진행 중이다. 그럼 나오겠지만 아까 네, 이렇게 그래 거절 혹은 뭐 이렇게 청약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과값 거절이 했으면 여기 거절로 나오고 청약이 됐으면 청약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내역들은 여기 진행 상황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 결과 그리고 활동 보는 거는 내가 일단 상담 시트가 여기 다 나와요. 9월 9일 그리고 9월 7일 했던 거. 근데 여기서도 상담 시트가 많으면은 이 내용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 고객 파일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참고해야 되지? 그때는 여기 표시해 놓은 것만 참고하는 거예요. 오늘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